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 이슈강원 정우성입니다.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해 강풍을 타고 인근 5개 시군을 휩쓸었고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또 지리산까지 위협했던 역대 최악의 산불 주불이 가까스로 잡히면서 진화됐습니다. 이번 산불은 태풍급 속도로 확산되면서 극심한 피해를 낸 괴물 산불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의 파괴력이 더 커지면서 산불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시급하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슈 이 시간은 역대급 피해를 낸 경남북 산불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대형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책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이영주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강원연구원 김경남 박사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모든 국민이 가슴을 졸이면서 경북 산불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산불이 발호한 뒤에 정말 극심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두 분 영남 지역 산불 사태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먼저 이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겠습니다만 또 한 번 자연의 위력 앞에서 네.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라고 하는 안타까움도 느끼게 됐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와중에 또 이 현장에서 산불 진압을 위해서 사투를 벌였던 진화대원들 그리고 또 소방청 또 그리고 산림청 여러 관계자분들의 어떤 노고에도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요. 네. 어쨌든 이런 산불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방을 얘기는 하지만 또 한편 발생을 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로 강한 이런 화세를 형성하는 굉장히 위험한 재난으로서 커지고 있다는 점을 네. 봤을 때 이번 산불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산불에 대한 안전 또 예방을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김 박사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저는 지난 21일 경남 지방의 출장길에 산청 산불 뉴스를 접하고 대략 오늘까지 한 10여일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사이 참 마음이 개인적으로는 되게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제가 2005년부터 이제 강원도 산불 연구를 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답답한 가운데 이렇게 뉴스만 지켜보는 그런 과정이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긴박했던 상황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산불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은 경남 산청 하동과 경북 의성 안동 등 모두 7곳입니다. 산림 피해가 예상되는 산불 영향 구역은 3만 6천여 헥타르로 조사됐습니다. 역대 최악으로 기록된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은 넘어선 수치입니다. 경남 산청과 하동 산불은 무려 213시간 34분, 열흘간 지속되며 역대 두 번째로 긴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불길을 피해 몸만 빠져나온 주민들은 대피소로 모였습니다. 입을 옷 하나 챙길 새도 없이 불길은 무서운 속도로 마을을 덮쳤습니다. 산 밑에 있는 집, 저희 동네 밑에 집들은 다 전소했다는 거더라고요. 다 전소했대요. 나 지금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진짜로. 드라마 배경으로 유명한 안동 만휴정과 그 뒤 국가명승 원림 위로 거대한 화염이 몰려옵니다. 목조 건축물은 모두 전소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불은 바다 위까지 덮쳤습니다. 항구에 정박했던 어선 12척은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타버렸습니다. 화마는 30명의 목숨을 빼앗았고 이재민은 7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지금 봐도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야말로 영남권을 공포에 몰아넣은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산림은 물론 사상자와 재산 피해, 문화유산 소실 등 소중한 터전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는데요. 이 교수님, 의성군에서 최초 발화한 이후의 확산 양상 그리고 그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말씀하신 의성 화재 사실은 이제 산불이 시작되기 시작한 건 이제 3월 21일 산청 화재였는데요. 네. 산청 화재의 다음 날
바로 이제 이날 22일 날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22일 날 거의 28건의 산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발생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의성화재도 하나의 이제 산불이었던 거죠. 근데 이 의성화재 같은 경우에 그날 산불이 발생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강한 바람과 또 험한 산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산세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들의 확산세보다는 눈에 띄게 굉장히 확산이 되는데요. 그렇죠. 당시 이제 서풍을 타고 계속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인근 지역의 안동 지역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청송 지역 그리고 영양군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동해안까지 이를테면 영덕군까지 전부 다 이렇게 확산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대응 3단계가 이루어진 건 당연하겠고요. 또 이를테면 전면적인 대피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루어졌고 사실은 굉장히 빠른 확산세로 그 지역의 주불의 영향 범위도 굉장히 넓어져서 확산에 대비해서 사실 진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게 됐었습니다. 네, 이번 산불이 인명과 재산 피해 등 역대 최고의 피해 상황을 기록했는데 현재까지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산되고 있나요? 예, 앞선 자료 화면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피해 면적 추정되는 것들은 한 48,000여 헥타르 정도로 됩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전까지 가장 많은 피해를 입혔던 2000년 동해안 산불 같은 경우에 2,307 헥타르 정도 되거든요. 23,700 헥타르 정도 되는데 이거에 거의 2배 이상의 이 피해 면적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보려면 피해 규모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역대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장 이런 피해 면적보다도 좀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전까지의 산불 같은 경우에 피해 면적은 넓고 피해 금액은 크더라도 사실은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산불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30명 발생했던 인명피해가 굉장히 컸던 이런 산불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뼈아픈 이런 이제 피해가 입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또 피해 규모뿐만 아니라 사실 실제로 화재의 확산 속도도 굉장히 기록적인 확산 속도를 보여줬는데요. 이전까지는 한 1시간당 한 5km 정도 확산되는 확산 속도가 가장 빠른 이런 선례였다면 이번에는 거의 8.2km 정도 시간당 확대가 되는 이러한 굉장히 빠른 확산세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들도 더 많아진 부분들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주택, 건물들 같은 경우도 거의 3,000여 동 이렇게 이제 소실이 되었고 또 국가유산 이런 것도 30여 건 정도가 소실이 된 이런 여러 면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 또 그리고 기록적인 피해를 이렇게 입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경북 산불이 5개 시군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또 산불 진화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강풍을 들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산불의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확산세를 가장 이제 영향이 많이 끼친다는 것들은 이제 결국 바람일 텐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강한 바람에 대한 부분들 또 바람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예측 불가능하게 상당히 좀 어지러웠다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풍을 타고 주 풍향이 서풍이기 때문에 서풍을 타고 강한 서풍을 타고 계속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산불 현장마다 바람들이 실제 예측된 바람보다 훨씬 강한 바람들이 형성이 됐었거든요. 아마도 이 지형적인 영향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이 굉장히 험한 산세들이 험하기도 하고 또 산과 산 사이에 이제 골바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불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이런 산불 바람 같은 경우는 거의 초속 20m 이상의 강풍들이 계속 부는 이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산불 진압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었고 확산에는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던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산불 기간에 영남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 곳곳에서 많은 산불이 사실 동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유독 이 경북 산불이 몸집을 키우게 된 이유, 피해가 큰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앞서 말씀드린 강한 바람이라든지 험한 지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화재 확산에 기여를 했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분지 형태로 돼서 산들이 둘러싸여 있는 형태다 보니까 오히려 화재로 인한 여러 가지 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한 상승 기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 지역에 또 침엽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들에서 이런 이제 솔방울이라든지 혹은 불티 이런 것들이 강한 상승 기류를 타고 더 먼 곳까지 비화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화재 확산에 굉장히 많은 기여들을 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진압을 어렵게 했다고 이제 분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지역의 어떤 화재 확산에 관련된 것들은 침엽수림에 대한 영향들도 받았고 또 강한 화세에 의한 또 이런 비화에 대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곳보다는 훨씬 더 피해를 확대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보겠습니다. 정말 복합적인 요인들이 겹치면서 이번 산불이 경북에 상당히 큰 피해를 주었는데 우리나라 산림에서 소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바로 이 소나무가 산불에 취약하다고 이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김 박사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 영동 지역 역시 소나무림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강원 산림도 산불에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뭐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나무는 죄가 없다. 그 태백산맥 동쪽 사면 또 한반도 전체적으로 봐서도 네. 소나무가 우점하는 종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기후, 토양, 그러니까 환경적 요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나무의 특성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소나무는 그 우리가 산에 가면 좋은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휘발성 물질을 갖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휘발점이 매우 낮습니다. 한 35에서 45도. 네. 그러니까 불이 타서 조그만 열기를 들이대도 얘는 기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기화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불이 닿으면 폭발적으로 불기둥을 세우죠. 네. 거기다가 송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굳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걔는 또 지속적으로 타요. 단기간에 화력도 좋은데 지속성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림이 이제 불을 화세를 키우고 진화를 어렵게 하는 그런 수종인 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기후 풍토에 맞는 게 그 수종이라서 지금도 우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